안녕하세요. K진팀 발표자 구현모입니다. 저희는 세종시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먼저 기존 체계인 BRT 체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트램으로 대체가 가능한지를 살피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순서는 연구 계획과 내용, 기대 효과를 차례로 살펴보면서 저희가 진행 연구 내용을 지역에 적용해보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난 6개월여간 진행한 프로그램에서 얻은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가 출범한 지도 햇수로 10년을 맞았으나 도시의 정주 여건 마련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실정입니다. 이 연구에서 저희는 세종시의 문제점을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의 부재, 그 중에서도 특히 관내 교통체계에 제기된 각종 불편사항에 대해 먼저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세종시는 원안이 확정된 2010년부터 BRT 체계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도시로 지난 2013년 4월부터 BRT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내부 순환용 노선으로 900번을, 오송과 대전을 잇는 노선으로 각각 990번과 1001번을 운영해오고 있지만 급증한 인구를 감당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배차를 늘리고 추가로 버스를 투입하는 등 꾸준히 공급 관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인구수 대비 버스 수는 다른 도시에 비해 크게 부족합니다. 이 문제는 시내버스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버스 한 대당 무려 1222명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대중교통 때문에 자가용의 수송 분담률이 지난해 8월 기준 85%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계획 당시 세종시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70%로 상정하고 간선도로망의 도로폭을 의도적으로 좁게 설정하여 건설한 점을 생각하면 높은 자가용 수송 분담률은 교통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교통으로 인해 상가는 높은 공실료를 겪고 있으며 역의 소비 수출 1위 도시의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현재 BRT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트램의 도입을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 주제와 목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나아가 관련 학술회에 참석하거나 주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를 통해 트램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나 기대 효과를 추정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팀장인 저는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각종 사례를 채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정정현 팀원은 자료조사, 설문조사 진행과 함께 연구비를 처리하는 등 절차에 필요한 일을 맡아주었고 박예담 팀원은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사례를 검토하여 세종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저희는 연구 내용을 4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관련된 계획을 바탕으로 트램이 세종시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트램을 도입한 다른 도시의 사례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우리 조치원에 적용해 볼 수 있는지를 차례로 언급할 예정입니다. 먼저 트램이 실제로 우리 시에 적용 가능한지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토부에서는 작년 8월에 구체적인 트램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이전보다 실무적인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트램 설치에 관한 기술적인 제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제공해준 만큼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트램을 추진할 때 조사 관련 용역비를 줄여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2030 세종 도시기본계획에는 녹색국토, 녹색성장과 지역도시 간 교통 네트워크망 발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현대에 계획된 트램은 무가선 배터리 방식이든 가선 방식이든 모두 전기를 동력원으로 삼고 있고 때에 따라 고무차륜을 도입하여 소음을 크게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도로망에 궤도만 설치하면 운용이 가능하여 기존 도시철도나 경전철보다 재정적 소요가 적고 기존 교통체계와 밀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트램이 유발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적 특성을 볼 때 트램의 도입은 현재 시가 계획한 교통체계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2%가 BRT의 대체제로 트램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 이유를 살펴보면 각각 도시 브랜드 상승력과 편리성, 버스과의 연계성으로 나뉘었습니다. 이에 반해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 대체로 예산 문제와 교통 혼잡 문제가 컸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장차 트램 도입 시 반드시 반영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트램은 환승저항이 매우 적습니다. 환승저항이란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을 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 저항을 말하는데, 환승저항 값이 높을수록 이용자는 그 교통수단으로 환승을 하려 들지 않습니다. 관련 연구에 택시, 도시철도, 버스, 고속버스, 광역철도 순으로 환승저항 값이 높았는데, 트램은 도시철도와 택시 수준 사이 환승저항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남부를 잇는 도시철도가 가시권에 진입한 상태에서 환승저항이 낮은 트램의 도입은 교통체계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설득력을 부과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트램은 그 자체적으로도 편리하지만 보행자 중심 거리 구획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트램을 미리 도입한 외국에서도 이 같은 기능을 중요시하여 관광지나 도시 중심부에 트램을 배치하여 근린상업시설을 활성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행자 중심으로 기획된 연세로의 사례를 참고하여 수원 1호선, 미래선 등 도입을 시작하고 있는 트램들도 이를 강조하며 설계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상업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트램의 도입은 상업 활성화와 정주 여건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중교통 분담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내부순환 BRT의 교통 분담률이 현저히 낮고 그 배차가 늘어도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트램의 도입은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에서 트램을 현실화시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 도시철도 1호선입니다. 수원 1호선은 수원역과 장안구청을 잇는 약 6km의 노선으로 기존 도로 활용에 집중하여 자주 지적되는 재정적 소요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지정하여 노면전차가 발생시킬 수 있는 혼잡을 억제하고자 했습니다. 대전 2호선은 전체적으로 수원의 사례와 비슷하지만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획된 노선상 주변으로 대규모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데 관련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교통난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미래선은 승하차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고 수직 환승거리가 길어져 낮은 환승저항의 장점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약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트램 도입을 포기한 도시들도 있습니다. 안양, 대구, 제주, 창원이 각각 포기한 바가 있는데 대부분 재정적 소요나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각 사례를 투파본 결과 트램의 도입을 방해하는 원인은 교통혼잡 운영비, 이해관계 조정 어려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통혼잡 가능성은 제일 자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문제점입니다. 주로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서 지적되곤 하는데 노면전차는 노면의 일부를 반드시 할애해야 하는 만큼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밀라노시에서는 장기적인 교통수요 억제 정책으로 대응한 바가 있습니다. 혼잡 지역에 통행세를 부과하여 페널티를 주거나 승차권을 다양하여 보다 편리하게 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교통혼잡을 줄이려는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영비 문제도 중요한데 한국의 트램은 수익성보단 공공투자의 성격으로 집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만약 운영이 되면 반드시 적자가 날 텐데 독일 포츠담시에서는 티켓 가격을 당국에서 재량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연동시켜 적자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운임을 상승시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교통수단의 적자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인데 아직 이러한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해볼 만한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해관계 조정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현재 대부분 광역시에서 지하철을 공영으로 버스는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어 노선 변경에 따른 수익성 변화에 민감합니다. 때문에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운 편인데 밀라노시의 사례처럼 대중교통수단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시민 참여 과정을 늘려 이를 조정해서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트램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트램 도입 시에 내부순환 BRT 구간을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자 합니다. 주로 900번 노선을 대체할 텐데 각종 통계 자료가 정비되어 있고 설계가 모두 완료되고 특별한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로망을 이용하는 만큼 소요를 크게 줄인 채 트램을 연착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중심 업무지구와 상업지역에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입니다. 국가행정기관이 밀집된 지구와 도시행정기관이 밀집되어 수요가 높은 곳에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지정하여 혼잡을 완화할 수 있고
또한 5생활권 인근 대학 캠퍼스와 1생활권 인근 상업지구를 연결하는 곳에도 지정하여 향후 발생할 혼잡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지정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조치가 접근성 문제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 교통 수단을 억제하는 일은 밀라노의 사례와 보듯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 성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램이 충분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 대중교통이나 마이크로 운송수단과 연계가 있어야 합니다. 세종시 공공자전거 시스템인 어울림과 전동 킥보드 등으로 주거지역과 교통수단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환승수단을 제공하여 특정한 수단으로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일 없이 분산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시나리오가 조치원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조치원의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지정함과 동시에 미래선의 사례처럼 트랜짓몰을 도입한다면 도심의 매력을 부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이것이 적용되는 곳은 조치원역을 중심으로 하는 시가지일 텐데 중심상업구역, 생활권, 복합센터 등 기반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만큼 이들을 연결하는 트램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트램 전용 핵심 구간입니다. 트램의 역 부지 선정은 적절한 가중치를 선정하여 우선순위와 가중치를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운용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연구의 기대 효과입니다. 첫째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역 특산물이 누에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과 편리한 설계로 도시 브랜드와 관광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권 활성화로 도시 재개발과 부동산 개발 촉진을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심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도 노후된 건물이 다수 보이는 우리 조치원에 트램의 도입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는 정책과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통해 조치원의 도시재생을 꾀하고 있습니다. 트램을 기반으로 하는 보행자 중심 도로망 구축 사업은 원도심 폐공장 활용이나 문화재생 사업, 창업 벤처기업 활성화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 교통체계와 트램을 연계하는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도심을 스마트 기술과 융합한 도시교통수단으로 도시화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녹색교통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녹색교통이란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교통체계를 말합니다. 밀라노시에서 트램 도입으로 대중교통 이용량을 늘려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소에 크게 기여한 만큼 우리 지역에 트램이 도입된다면 같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령세대, 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철도 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차량은 모두가 저상용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휠체어의 승하차나 임산부 노약자의 승하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승하차 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교통체계 효율화에 기여할 수도 있고요. 더불어 기존 노면을 그대로 활용하여 가로환경과 밀집하게 운영되는 트램은 다른 철도 차량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교통약자에게 다시 한번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입니다. 지난 6개월여간의 연구를 통해 저희는 지역사회에 산재하는 문제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도시의 정주여건 보장이 인간사회에 끼치는 파급력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하며 지역사회 현안인 교통 문제를 다양한 기관의 발간 자료를 찾아 학습하며 이론의 생각을 폭을 넓히는 과정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K진 팀이었습니다.